광진구 건대 입구에 위치한 헌팅포차라는 유흥주점 그런 성격을 띠고 있는 음식점이죠. 여기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라는 소식에 많은 분들이 또 놀라고 또 분노하기도 했는데 지금 이 사진은 광진구 관계자가 문제의 헌팅포차 방역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하다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겁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여기가 이른바 헌팅포차라고 불리는 업소라고 하는데 네. 일반 음식점으로 지금 등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클럽처럼 변칙 영업을 했다고 하고 네. 여기가 작년 10월 달에도 한번 잘못된 영업이 적발이 돼가지고 집합금지 처분을 받았던 곳이고 네. 지난달에도 춤추는 모습이 적발이 됐었다고 하거든요. 경고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렇게 누적적으로 이 적발이 된 업소가 계속해서 영업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도 놀랍고 정말 너무나 무책임하게 클럽 형태로 영업을 하면서 4일 기준으로 51명이 지금 확진이 됐다고 하는데 여기 굉장히 많은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밀집된 형태로 춤을 추면서 놀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은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고 네. 지금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주로 젊은 세대거든요. 여기에서 지금 이 감염된 분들이 이분들이 활동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가서 놀았다는 거 보니까 별로 경각심도 높지 않은 성향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한둘이 아닐 텐데 이 헌팅 포차에서 놀았던 젊은 분들이 각자의 지역 사회로 돌아가서 굉장히 또 활발하게 활동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것이 지역사회 전파로 이어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젊은 사람들이 많다고 하니까 그들이 무증상일 수도 있어요. 무증상 감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자기가 감염된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전파시킬 위험성도 있어서 굉장히 지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확진자뿐만 아니라 지금 이곳을 방문했던 사람들도 자가 격리 조치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인근 주민들과 상인들은 거기에 계속해서 줄 서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언젠가 큰일 날 줄 알았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드는 생각, 과연 이곳에서만 이런 일이 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하고 헌팅 포차니 네. 감성주점이니 이런 식으로 클럽처럼 운영하는 네. 곳이 많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이 지역, 지금 문제가 된 헌팅 포차 인근의 상인들도 그 골목만 해도 몇 군데가 더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관할 이 구청에서는 지도나 점검을 나가도 이런 업소들이 너무 빨리빨리 영업 형태를 바꿔가지고 순식간에 일반 음식처럼 영업을 했다가 클럽처럼 영업을 했다가 영업 형태가 네. 너무 순식간에 바뀌어서 이게 적발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런 형태의 업소들이 굉장히 많다고 지금 알려져 있고 이 영업 금지 시간, 일반 음식점도 영업 금지 시간대 심야 못 하잖아요. 그 시간대를 피해서 풍선 효과처럼 그 외의 시간대에 그러니까 더 일찍 모인다거나 아니면 아예 새벽에 새벽 5시부터 오전 10시까지 그때 또 클럽식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업소도 문제고 네. 거기를 찾아가는 손님도 문제고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데 그리고 자영업자분들이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잠깐 즐겁자고 여기에 모여서 우리나라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고 그리고 일반 음식점이 이렇게 유흥업소처럼 운영을 하면 진짜 유흥업소들 있잖아요. 영업 못하고 있는 분들. 그분들 입장에서는 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면서 그렇죠. 왜 우리는 네. 영업 못하게 하는 거냐라고 또 불만을 가지고 억지로 또 영업을 할 수도 있거든요. 굉장히 우리나라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들을 이 변칙 영업업소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 같은 변칙 업소 운영 그리고 이곳을 찾는 사람들 그만큼 우리 사회를 지금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부분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당연히 이 사람들 철퇴를 내려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방역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가 네. 그런 느낌이 있는데 여기 지금 이 업소만 하더라도 과태료 이야기가 나오는데 150만 원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 외에 물론 이제 영업정지 2개월 처분도 가능하다 이런 말이 있지만 과태료 150만 원이 과연 우리가 철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네요. 그 이외에 손님들도 과태료를 이제 낼 수 있다고 하는데 네. 과연 얼마나 과태료를 낼지 지금 문제가 된 업소 같은 경우에는 작년 8월 달에 만약에 우리 업소에서 확진자가 나올 경우에는 구상권도 감수하겠다라고 확약서를 쓰고 영업하던 업소였어요. 네. 근데 그동안 2번이나 걸렸거든요. 이런 업소가 아직까지 계속 영업을 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졌는가 그걸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는 처벌 강도를 더 올려야 되지 않을까.
대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력하게 처벌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우리도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적발이 어렵다는 이야기 계속 나오는데 저는 이거는 파파라치 제도를 좀 강력하게 운용을 해서 이거를 포상금을 많이 약속하고 고발하도록 하면 저는 고발할 사람들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 자꾸 몇몇 공무원들이 단속하려고만 하지 말고 네. 앞으로 파파라치 제도의 더 확대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